네, 안녕하십니까. 네, 플레인지 리뷰어 JYK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오랜만에 저희 세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 과연 나한테 2천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오디오를 선택해서 고를 것이냐. 한번 저희가 그냥 아주 그냥 솔직하게 신랄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 맨날 뭐 소개하는 거지만은 저희 간판 인사를 해야겠죠. 네, 유튜버. 네, 항상 영상에서 찾아뵙고 있는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차장입니다. 저는 항상 전화로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가끔 가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면은 뭐 잘 찾아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요 주제 2천만 원으로 오디오 세트 꾸미기. 과연 어떤 제품을 각자 준비해 오셨는지. 저희는 진짜 이거 지금 오늘 자체는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걸로 대본이나 뭐 그런 각본이 전혀 없는 거고 그냥 각자 그냥 2천만 원 세트를 준비하면서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초반에 처음으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어떤 거? 주기표. 제가 추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한테는 어쩌면 가장 식상한 매칭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하는 게 좀 맞나 싶기는 한데요.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 PL200 아니면 베리티 오디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완전히 성향이 상반되잖아요. 집에서 제가 지금 베리티 오디오 쓰고 있잖아요. 아시죠? 집에서 베리티 오디오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좀 그 어떨 때는 좀 쨍하고 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팡 터지는 듯한 가슴이 후련해지는 듯한 뭔가 이게 여름날에 뭐 청량음료를 이렇게 펄컥펄컥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감성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베리티 오디오가 마음에 드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서브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그게 또 모니터 오디오예요. 앰프는 또 이제 이게 또 제 영상에서 자주 했던 이야기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브랜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커트라인을 2천만 원 정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가격적인 커트라인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또 집에 가서 사용하고 있으면은 마크 레빈슨 매칭이 그래도 제일 무난하고 그러면은 그랬던 지금 거죠. 베리티 오디오를 추천하셨는데 베리티 오디오가 보통 이제 설명서에는 한 1.5m 띠라고 나와 있잖아요. 뒷벽 우퍼가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 안 나올 줄 알았다. 구조상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집에서 지금 어느 정도 띄우고 계세요? 질문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뒷벽에서 얼마나 떼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포기하시고 뒷벽하고 떼는 거는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쓰세요. 왜 그러냐면은 뭐 20cm 떼나 30cm 떼나 그 개칭 도찐 다 똑같은 거 50cm 이상 뗄 거 아니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쓰시라. 저도 종종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뒷벽하고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할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앰프나 소스기기로 소리의 볼륨감이나 양감을 좀 조정을 하면 되죠. 뒷벽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려하거나 사용을 하면 안 된다거나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절하게 오히려 저희 집 아내가 뭐 다들 이제 뭐 저 가정생활 하시니까 제일 눈치를 봐야 될 상대는 이웃집보다는 와이프예요. 아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가족 눈치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진짜 그 맞는 말씀이신 게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벽이랑 떼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진짜. 치워! 청소할 때도 그렇고 청소하는데 이게 뭐야?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고 그냥 쓰시라. 근데 이게 이웃집 눈치보다도 가족 눈치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은 지금 이거를 추천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꿈에 그냥 스피커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와이프 선호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내분들은 감미로운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끄럽고 팡팡거리고 강력한 사운드보다는 감미로운 음악을 좋아하는데 뒷벽하고 붙이면 오히려 사운드가 감미로워지거든요. 저음이 많아지면서. 그래가지고 재즈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 음악이라든지 저녁 먹을 때 한 번씩 그런 음악을 틀어보세요. 그럼 오히려
오디오가 없는 것보다는 낫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네. 4329P를 몰래 설치하고서 이제 했다가 이제 아, 들켜가지고 맞아요. 진짜 시꺼먹을 뻔했거든요. 그 영상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진짜 시꺼먹을 뻔했는데 어쨌든 아직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생각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좀 감미롭고 저녁이 풍성하고 이렇게 좀 은은하게 이제 좀 깔아주는 분위기가 좀 타는 음악들 틀어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베리티 오디오가 좀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 초보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다고 보니까 세팅이.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정에서는 포트가 좀 앞에 있는 형태, 그 형태들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포칼, 포칼을 저는 소프라2, 소프라2가 좀 사이즈도 적당하거든요. 30평대 거실에서는. 소프라2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잊지 못하는 소리가 그 일렉트로 컴파니의 AW400 모노블록을 매칭했을 때,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엄청난 그 뭔가 압도적인 압도적인 그 구동력을 바탕으로 막 웬만한 음악들이 다 저는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는 이게 저 개인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이런 것들도 전달이 좀 되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느끼기로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보다는 좀 더 중립적이고 에너지감 있는 사운드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밝고 개방적인 그런 사운드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여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확실히 소프라2를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소프라2의 저는 가장 아파트 환경에서 최적의 매칭은, 이거는 뭐 유통사에서 추천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확실히 노바 P가 최적의 매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렉트로 컴파니로 매칭을 하면은 노바 P가 훨씬 더 싸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노바 P가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에 이 정도면은 전문가가 추천하기에도 충분히 이 정도면은 만족하시면서 쓰실만해요. 이 정도가 되는데, 그냥 절대적인 기준 내에서 우리 다양한 음악에 또 박식하시고 클래식 전문가이신 우리 JYK님의 취향대로라면은 확실히 사운드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인 일렉트로 컴파니의 매칭을 좀 더 선호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AW400이면은 모노블록이니까 일단은 와이프가 좀 싫어할 것 같고, 제품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집에 놓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저는 뭐 그러면은 거기다가 400은 조금 과할 것 같고, P는 제가 들을 때는 솔직히 좀 이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찾으니까 굉장히 유익해요. 그냥 그것만 매칭하면은 TV 연결도 되고 쉽게 쓸 수도 있고. 저는 400보다는 그냥 전 250R. 250R이 가성비가 가성비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 뭐 물론 가성비라는 그렇죠. 400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구동을 이제 100이라고 치면은 그 100을 넘는, 그러니까 여유로운 구동력이 나올 때의 그 에너지감을 맞아요.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거를 무시할 수 없겠죠. 앰프가 좋아야 그러니까 돼요. 앰프가 확실히 좋아. 그러니까 스피커도 그 중요한데 앰프가 그 영역을 알게 되는 순간 그 퍼포먼스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저 방금 추천한 앰프가 저 똑같아가지고, 스피커가 리바이브 오디오 아탈란타 5. 아탈란타 5. 이제 구경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럼 가격대가 오히려 더 저렴하잖아요. 가격대가 좀 저렴해지는데. 더 저렴해지는데, 전 그 만든 제작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스피커를 저렴하게 좀 써보자. 그 사람 만든 이력 자체가 워낙 화려하잖아요. 다니엘 이몽이라는 사람이 포칼 유토피아도 만들었고, 우퍼, 그 다음에 다이노디오 트위터도 같이 했고 하다 보니까는 하이엔드 만든 기술은 다 자기가 갖고 있어. 근데 가격대는 좀 저렴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이제 거기 또 신제품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아탈란타 5 자체가 출시하자마자 히트를 쳤는데 지금도 진짜 잘 팔려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스피커인 건 맞아요. 지금도 잘 팔리는데, 그 박스 마운트 형태의 그 떡대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다 1000만 원이 넘어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거는 한 번쯤 써보고 싶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브랜드 신생 브랜드잖아요. 이제 지금은 근데 신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죠. 비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리바이벌 오디오가 그 유닛의 어떤 특성도 물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과연 어떤 소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건가? 왜냐면은 그 겉으로는 약간 이제 박스 형태, 약간 빈티지스럽게 만들었는데 또 유닛은 약간 현대적으로 뭔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과연 이 리바이벌 오디오가 뭘 추구해 어떤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가? 아직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통울림을 중시하는 다른 이렇게 보면 BBC 계열의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통울림을 중시하고 울림통이 있어서 이제 좀 푸근하게 들리고 나긋나긋하게 들리고 그러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약간 벙벙거리죠. 근데 리바이벌 오디오는 안 벙벙거려요. 리바이벌 오디오는 확실히 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확실히 잘 걸어주고 그 저역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역 때 그런 그러니까 음식으로 하는 감칠맛도 잘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고역 때 이제 투명한 것도 다인오디오 트위터를 들어보면은 에스타 트위터가 이제 잘못 매칭을 하면은 막이 껴있다고 그래요. 근데 잘 매칭을 하면은 그 미끈한 소리결 자체가 귀에 착착착 감기는 게 좀 달라요. 소리결이 확실히. 근데 그 밸런스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우리 얼마 전에 그 미니 박람회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원래 1층에서 미니 박람회 때 파이너디오 빈티지 위주로 재생을 했는데 사실 그 옆에 아탈란테 5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앰프 매칭으로 해가지고 아탈란테 5를 그때 들어봤는데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매칭을 해주면은 진짜 좋게 나와요.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개 스피커를 비교 테스트가 아니다. 그냥 큰 구경의 스피커가 가격 차이가 얼만데? 이렇게 좀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얼만데 그걸 뭐 A/B 테스트 하려고 이걸 들려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칭했던 앰프가 똑같이 말씀하셨죠. 일렉트로 콤파니. 네, 일렉트론 콤파니.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꼼파니에는 진짜 일렉트로 콤파니 이야기가 계속 좋은 나오네. 앰프예요. 아, 좋은 그러니까 앰프. 그거 진짜 좋은 앰프예요. 이게 같이 또 나오네 진짜. 진짜 좋은 앰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렉트로 콤파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만약에 스피커를 그냥 가격 제한 없이 하나를 또 추천을 하자면은 최근에 가장 꽂혔던 제품이 프랑코 쉘브린이에요. 프랑코 쉘브린 아코르도 골드베르그. 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뭐 유래라든지 네. 스토리 이런 것들도 정말 마음에 들지만은 이야기를 왜 제가 꺼냈냐면요. 그 제품의 가장 인상적인 음질을 들었던 것도 일렉트로 컴퍼니의 매칭이에요. 북셰프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던 소리가 다 나와. 그리고 저음도 생각보다 별로 안 쉽지가 않아요. 중저역대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톨보이로 듣는 듯한 비슷한 그런 체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거 진짜 신기하게도 저음이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듣다가 제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났던 거 있죠. 아이씨. 너무 좋아서. 응. 아 진짜 너무. 그러고 좋죠. 나서 어떻게 매칭을 했냐면은 옆에 있던 유니티 P로 노바 P로 매칭을 했는데 좀 가벼워지지. 어쨌든 그쪽 그 스피커가 프랑쉘브리는 그러니까 좀 진하면서 밀도감이 있는 앰프를 매칭을 해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크 프리도 한 몫을 한 건데 파워 앰프 자체가 이게 확실히 이 주제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일렉트로 컴파니의 파워 앰프들은 확실히 좋긴 아 진짜 오늘 우리 일렉트로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는 사전에 협의를 전혀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일렉트로 저희 오늘 컴퍼니 필요한 거 이야기만 아무것도 나오고.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들 좋다고 하신다는 이게 좀 그러네. 근데 확실히 일렉트로 컴퍼니가 이게 그 사람으로 치자면 심장이고 자동차로 치자면은 엔진인데 일렉트로 컴퍼니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프리앰프나 소스에서 좀 조율만 좀 해주면은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해도 이 스피커에서 이런 음질이 나왔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앰프에 그 정도 투자를 해주면은 좋다. 저 심지어 거기다 매칭했던 소스기가 윈 울트라예요. 윈 울트라예요. 윈 울트라 그냥 대충 연결해놓고 케이블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연결해놨었는데 한두 곡 듣자마자 처음에 이제 보컬 듣고 그 다음에 좀 대편성을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씨. 우리 이거 영상 나오고 나면은 위물트라 프랑코 쉘브린에 어울려 이렇게 또 댓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이제 연주하는 이제 그 팀에서 이제 할 때 한 이제 여성분 첼로 하시는 첼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연주를 하면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슬쩍 가가지고
악기 되게 좋은 거 쓰는 것 같다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 악기 진짜 비싼 거 쓰더라고요. 그런 게 태가 나요? 태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코 쉐브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악기를 원래 그 분 자체가 그 이탈리아의 아주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린 만드는 뭐 스트라디바리라든지 뭐 네. 과르네리라든지 그런 악기들을 이제 약간은 좀 오마주해서 뭔가를 오마주한 거죠. 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 가문의 네. 현악기들을 전부 다 오마주를 해서 제품 이름을 짓고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유래를 모른다 하더라도 스피커만 보더라도 그냥 이 스피커 그냥 아름답다 이런 이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는 실물을 다 봤잖아요. 네.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 다른 스피커하고 그냥 질감의 가죽을 만져봤는데 와 이거는 다른 브랜드의 가죽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진짜 말씀을 다르다. 잘하셨던 게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스피커도 어쨌든 악기이기 때문에 네. 그 연주하는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앰프가 좀 네. 중요한 것도 있기도 하고 악기도 워낙 좋다 보니까 소리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이제 이야기가 뭐 갑자기 프랑코쉘브르는 한 대에 2천만 원짜리 제품이라 그 제품을 사버리면 앰프 소스기 케이블 살 돈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약간 이제 산으로 간 느낌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탈란테 5 이야기를 하다가 저 이야기가 흘렀는데 아탈란테 5 그 정도로 좋은 스피커예요? 아탈란타 5 처음 출시하고 나서 조금 지지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신생 브랜드라고 아무래도 이제 신생 브랜드 다들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홍보가 되고 이제 직접 들으러 오신 분들 계시고 하다가 한 소비자 가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한 7천만 원대 스피커를 그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절에서도 찾으셨고 절에서 네, 스님도 찾으셨고 이거 절에서 진짜 갑자기 이야기가 좀 절로 가는데 갑자기 절로 절에서 가는데 절에서 아탈란테 5로 세팅해놓고 하면은 조용할 때 새벽에 그걸로 그러니까 잔잔한 BGM만 틀어놓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대성당 같은 데라든지 좀 구경이 큰 데라든지 하면은 확실히 이게 듣는 여유롭게 들려요 진짜. 근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12인치 우퍼 달려 있으면서 그 정도 체구를 가진 스피커가 요즘 별로 없죠. 거의 드물죠. 드물기도 하고. 하베스 40점이 이 정도 돼야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가격이 이제 뭐 더블로 올라가니까. 1000만 원 중반 예. 그죠? 그 딱 표기 가격으로는 더블이죠. 뭐 이를테면 흔히들 말하는 그 ATC잖아요. ATC 스피커들이 10인치 이상 되는 것들인데 네. 거기는 가격대가 훨씬 더 비싸죠. 3천만 원대가 돼버리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프랑코 쉐브린도 이제 그 분이 원래 성수 파베를 이제 이때 계셨고 그러니까 모든 유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바이벌 오디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다이노디오의 뭐 유닛 개발, 포카리 유닛 개발도 하셨으니까 혹시 그러면은 리바이벌 오디오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이노디오나 포카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조금 좀 들어가 있는 건지 뭐 살짝은 느낄 수 그런 있는, 냄새 예, 나는 건지 살짝은 느낄 수 궁금하긴 있어요. 합니다. 예. 포칼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다이노디오의 느낌은 꽤 나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전 그 잘 버무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다들 그러잖아요.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와서 짬뽕을 했네? 그 느낌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자기네들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노디오하고 ATC를 버무린 다음에 걔네들보다 좀 더 현대적인으로 뭔가 약간 운동성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라고나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하베스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스피커들이 우퍼가 어쨌든 인치수가 큰데 걔네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드럽잖아요. 좋게 말해서 은은하게 나오고 많이 부드러운데 네. 얘네들은 앰프만 잘 컨트롤만 붙여놓으면은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브레이크를 잘 걸어줘요. 그래서 이제 다이내믹한 것도 잘 나오고. 좀 더 그러니까 그 박스 형태의 스피커에서 보통 느낄 수 없는 약간 댐핑감이 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 미니박람회 할 때 들어봤었는데 이쯤 되니까 야 대구경 우표를 달고 있는 스피커다운 그윽함과 이게 제가 리뷰를 했을 때는 이 스피커가 의외로 좀 쨍쨍한 사운드를 낸다, 선명한 사운드를 낸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정도 매칭을 해주니까 진짜 그 미끈하면서도 그윽한 사운드도 진짜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품은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돼. 좋은 제품은 너무 싸게 판매를 그러니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매칭을 너무 싸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너무 싸게 버리면 그 제품의 값어치를 좀
이렇게 낮게 보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매칭을 너무 싸게 해버려서 문제가 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포칼이죠, 포칼. 포칼 같은 경우가 포칼이 그것 때문에 제일 좀 실제 성능에 비해서 현장에서의 실사용자분들은 그 제품의 진짜 성능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소프라 2만 해도 진짜 앰프 종호 매칭하면은 진짜 잠재력이 진짜 엄청나요. 소프라 2, 3가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중후반대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 400만 원짜리 앰프를 매칭을 해요. 300만짜리 올인원 앰프 매칭하는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순전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금액 맞추려고 하다 보니 손님들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칭들도 나오고 이제 말씀하셨던 스피커 잠재력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포칼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포칼은 마치 클래식 음악은 못 듣는 것처럼 포칼은 너무 쨍쨍거리고 너무 피곤해서 못 듣는 것처럼 소리 아니 성향이 근데 그거는 너무 얇고 가벼운 것처럼 10년 더 됐구나. 10년 더 된 그 일렉트라 시리즈는 그랬어요. 맞아요. 일렉트라 시리즈는 그랬었는데 일렉트라 시리즈는 그랬어요. 일렉트라 시리즈는 좀 이제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귀에서 피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그냥 그 스피커에다가 락 들으면 제일 좋아요. 빵빵 때려주는 느낌은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요즘 대표적으로 뭐 소프라 시리즈나 유토피아 시리즈는 굳이 좀 뻣뻣하게 매칭할 게 아니면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잘 모르고 매칭을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좋은 스피커인 만큼 투자를 좀 웬만큼 해줘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너무 저렴하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뻣뻣하게 나와서 역시 포칼은 소리가 뻣뻣해. 좀 소리성에 음색성에 좀 차가워. 이렇게 좀 그냥 단정해서 평가를 해보시는 그런 분들도 좀 많지 않나. 사실 유토피아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소프라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일렉트로 컴퍼니의 우리 클래식 전문가이신 JYK님은 소프라 2로 클래식 들을만 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그걸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편성 곡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클래식 대편성 곡들이 뭐 예를 들어서 브람스의 뭐 교향곡 1번의 4악장이라든지 말러의 5번의 4악장이라든지 뭐 많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로 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주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또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연주자가 있고 아무리 그러니까 연주자가 뭐가 이렇게 악기가 좋더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게 좀 그렇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보시면은 좋은 지휘자들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칼의 그 소프라 2라는 엄청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에너지감이 없이 뭔가를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대편성이 어떤 그 원래 거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 충분히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W 400 같은 경우에는 매칭하면은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 자체가 다른 거죠. 마치 이게 소프라 시리즈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소프라 2는 좀 작지 않나? 기왕이면 좀 더 크게 소프라 3로 구매를 하자. 소프라 2도 좋고 소프라 3도 다 좋아요. 근데 소프라 2 정도만 해도 잘 조금만 신경 써서 매칭해주면은 그 정도로 좋은 스피커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 이제 이 차장님이 이제 선택하신 거는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타 5 스피커에다가 아까 AW250R 저는 250R도 괜찮고 AW400도 괜찮고. 네, 괜찮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기표 평론가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프랑코 쉐브린 사실 가격을 좀 너무 비싼 걸 고르셨어요. 아니 저는 저 베리티 오디오 아니면은 PL200. 거기에 마크레빈슨. 라크메 그다음에 모니터 오디오의 PL200.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마크레빈슨 5805 인티앰프 이제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프라 2 스피커. 그다음 거기다가 예틀 콤파니의 AW400 모노블로. 그다음에 콤파니의 프리앰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다음 이야기 뭐 해야 됩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게 어쨌든 간에 앰프는 지금 일렉트론 콤파니가 나왔잖아요. 혹시 뭐 다른 앰프 너무 뻔한 거 말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말 맞춘 게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버렸으니까 제가 말을 안 맞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고 내 마음속에 일렉트론 콤파니인가 다들? 나는 뭐 말 맞추고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은 마크레빈슨 얘기 아까 마크레빈슨 얘기했잖아. 그렇네. 마크레빈슨 얘기했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만약에 소프라 2에 그대로 이제 다른 앰프를 고른다고 하면은 프라이메어 블리어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 앰프에다가 파워 앰프.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하나 좀 하는 그 파워 앰프를 모노블록으로 세팅했을 때 훨씬 그러네. 좋게 브릿지로. 모노로 네. 매칭하면 진짜 브릿지로. 훌륭하죠. 네, 소리가 훌륭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네. 프라이메어도 저도 추천을 많이 했던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쯤 되면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노바 P하고 B가 어떠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답을 하자면은 네. 프라이메어는 왠지 세 덩어리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노바 P는 한 덩어리로 끝나니까 그리고 사실상 뭐 음색적인 매칭이나 또 이제 네임 오디오하고 포칼하고 사실상 같은 계열 그룹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바 P 쪽으로 좀 더 소비자분들은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거는 판매하는 입장에서 세 덩어리와 한 덩어리 차이가 제일 제일 크죠. 쉬운 거는 네. 그냥 노바 P예요. 그냥 답이 이게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렉트로 컴퍼니하고는 별개로 노바 P는 그냥 오셔서 적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 세트라서 좀 거기에다가 뭐 첨부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선호도를 떠나서 이거는 거슬 수 없는 대세처럼 너무 잘 만들어진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프라이머 세트를 소프라 2에다가 이제 고른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일렉트로 컴퍼니 AT 400센트하고는 또 완전 반대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맨날 클래식만 듣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밑에 있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진짜 막 때려부시는 그런 음악 듣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프라이머 특히 모노블록 세팅을 하면은 저는 그 해상력 부분이 훨씬 더 컴퍼니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비트나 댐핑력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좀 약간 타이트한 느낌도 더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바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메인만의 그 소리에다가 이제 클래스 D 증폭을 섞어가지고 이제 메인의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조금 더 여기에서 더 많은 메인의 원래 고유의 그 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네임 소리가 나오는 거는 사실상 네. 클래식 200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클래식 근데 가격이 200인데 확 뛰니까요. 네. 시대적인 트렌드상 노바 P 쪽으로 힘이 실리는 거죠. 노바 P가 나오면서 네. 클래식 200이 망했어요. 이거는 사실이야. 실제로 진짜 네임 오디오다운 사운드는 그러니까 미래적인 네임 오디오의 사운드는 클래식 200이나 클래식 300에서 내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그냥 노바 P야.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클래식 200을 매칭하면 소리가 좋긴 해요. 근데 이게 노바 P가 나오는 시기가 조금 웃기게 됐는데 네. 노바 P 나오면서 클래식 200이 진짜 폭망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좀 안타까운 앰프긴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노바 P는 한 덩어리로 끝나는데 클래식 200 같은 경우는 두 덩어리 혹은 세 덩어리까지 그렇죠.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CC값이나 뭐 금연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성능 차이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바 P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심지어 생각돼요. 클래식 200 시리즈는 HDMI도 없어. 아 그래요? HDMI가 없어요? 클래식 200은 HDMI도 없어. 그쪽은 이제 좀 더 퓨어 하이파이 쪽 그냥 진짜 진짜로 완전 찐 하이파이, 하이파이구나. 진짜로 네. 하이파이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저도 뭐 다른 앰프를 추천한다면은 250R이나 마크 530이 스테레오 파워에다가 린데만 매칭.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렉트로 컴파니로 클래식 듣기에는 좋은데 이게 우리 제이아이님이 확실히 클래식 전문가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에너지감이라든지 밸런스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디오적인 센스, 뭔가 오디오적인 그런 생기발랄함이라든지 에센스, 뭐 그런 것들을 좀 센티멘탈한 느낌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감의 느낌은 일렉트로 컴파니가 좋은데 오히려 프리는 린데만으로 매칭하는 게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더 낫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요거를 이제 많은 대중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약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좀 섬세하게 듣고 싶을 때는 마크 파워의 린데만, 좀 파워풀하게 듣고 싶을 때는 250R의 린데만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가격도 얼마 안 해요. 한 1,100만 원?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저는 그 매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매칭은 네. 이제 찐 이제 오디오 마니아 분들이 약간 마니아 성향이 선호하실 있으신 분들께서 만한, 투자 대비 좀 더 고성능으로 네. 나는 인티 앰프나 오리노 앰프보다는 좀 파워 앰프로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좀 이해가 되는 매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그러면 이 차장님은 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뭐 아틀란타 5 아까 2550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단종이 된 모델이네요. 저는 시모디오 700i V2. 이게 만약에 중고로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매칭도 일단 추천드릴 만한 시모디오가 것 700i 진짜 인티 앰프로는 진짜 카리스마 있는 인티 600i 말고 그다음에 이제 700i 첫 번째 거 말고 V2. V2로. V2가 확실히 소리의 유연함이라든지 댐핑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힘 자체가 그 제일 즐겨 쓰는 단어 카리스마 자체가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가 이게 나오죠. 네. 확실히 좀 달라요. 그림. 다른 브랜드에서는 안 나오는 사운드가 나오죠. 진짜 야 이게 시모디오 사운드야 그런 게 나오죠. 물론 시모디오는 진짜 네. 예전 구형 크렐도 괜찮긴 한데 그거는 이제 발품 팔아서 중고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된 중고면은 시모디오도 전 적극 추천드릴 것 같아요. 진짜 저번에 우리 삼성을 했을 때 진짜 의외로 라크메랑 340이랑 매칭했었는데 그때 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의외로. 이게 700i가 시모디오를 가장 대표하는 핵심 기종이라면은 700i도 단종되기 직전에는 진짜 좋은 가격에 예.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야 이 가격이면은 절대 비싸다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가격이 판매가 됐었는데 그래도 10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340i가 상위 기종보다 음질이 더 재밌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쵸? 난 600i보다 340이 더 낫더라고요. 네, 진짜 솔직한 얘기한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크메랑 원래 약간 좀 음악적이고 그런 스피커에다가 시모디오 같이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약간 좀 골격 있고 그런 거를 매칭하면은 전혀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서로의 단점이 개선이 네, 해소가 돼버려요. 어울리더라고요. 340i가 진짜 재밌고 좋은 앰프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밸런스적으로는 그 가격대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앰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소리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부피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는. 왜 그러면 다른 브랜드 시모디오 정도면은 대표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닌 대중 브랜드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앰프들이 네, 가격이 맞죠. 비싸거나 한 돈 그렇죠. 100만 원씩 더 저렴해 버리니까 아무래도 아직 그 시모디오의 전형적인 사운드를 못 들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340i가 좀 비싸지 않나. 네. 이게 또 700i도 마찬가지예요. 700i도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한 1,700 몇만 원 뭐 이런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면은 훨씬 더 부피가 막 한 더블로 이렇게 저 부피가 큰 이런 앰프들도 구매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저평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각자의 이제 선택한 요 앰프 그 오디오 세트를 한번 이제 골라봤고요. 다음에도 이런 거 해가지고 자, 저희도 뭐 오늘 다른 거는 되게 다른, 되게 해봤으면 예, 뭐 저희가 사실 뭐 오늘 진짜 말씀드린 오늘 뭐 것처럼 의외로 이야기가 네, 대본도 하나도 뭐 예. 정한 것도 없고 그냥 어렵지 않게 진짜 나왔네요. 딱 2천만 원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저는 오늘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좀 달아주셔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뭐 2천만 생기면은 나는 어떤 걸 보고 싶다 하는 걸 좀 댓글로 다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 보고 또 댓글 같이 한번 또 이제 우리 세 명 다 댓글 다는 겁니다. 네, 한번 달면서 약간 네. 네, 토론도 해보고 우리 구독자 괜찮을 것 여러분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네. 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유익한 또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